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세계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과 천공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국가지도자와 사이비 교주를 다룬 건데요. 이례적인 일인 거죠. 더 타임즈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1785년 창간된 영국의 신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즈 등 이름에 타임즈가 붙는 소위 유력 일간지들의 원조이기도 한데요. 그런 더 타임즈는 세계 뉴스 섹션이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얼굴들을 주로 소개해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물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자 멘토로 불리는 천공이 등장한 겁니다.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닌 사이비 교주이자 역술가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점쟁이가 나를 조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22일 더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인데요. 기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사진에는 버젓이 천공의 사진이 들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미신에 빠져 정치적 판단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잠재우려 한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 이전의 라스푸틴과 비슷한 역술인 천공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기자, 국회의원, 전 국방부 대변인 등 7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플레임 그리고리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 때 인물로 떠돌이 수도자 신분이었으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황태자를 치료한 뒤 황제의 신임을 얻어 비선 실세로 등극한 요승인데요. 후대로 와서는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앞당긴 간신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의 정치사에서는 이미 이 라스푸틴과 비슷한 인물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는 바로 2016년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역 최순실입니다. 현재는 이름을 개명해 최서원으로 불리고 있지만 저는 최순실로 칭하겠습니다. 공식 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 국정 개입과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사유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대입 특혜 등을 포함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일로 결국 박근혜는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최순실의 제목이 밝혀지고 그가 법정에 서면서 더 타임즈, 더 가디언, CBS 뉴스 등 다수의 외신들은 그를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지칭했는데요. 국가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비선 실세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승려 겸 목사 겸 교주로서 박 전 대통령 곁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공을 집중 조명한 해당 기사는 대선 토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그려진 왕자부터 김건희 씨가 점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점까지 기술하며 천공과 현 정부 사이의 관련성을 세세히 짚었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미신에 대한 믿음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부패 혐의로 3년간 감옥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있지 않은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중 일부는 청와대에서 제사를 지냈던 점쟁이와 연관되어 있다. 이쯤 되면 해외 외신도 인정한 건데요. 대한민국이 무속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국뽕에 취해 있던 시절은 모두 사라지고 국격전은 한심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는데요. 다시 투표하고 싶습니다.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반품도 되고 환불도 되는데 이런 자를 4년 넘게 대통령으로 놔둬야 하는 걸까요? 더 얼마나 나라가 망가져야 끝이 나는 걸까요? 구판이라도 벌릴까 싶어 두렵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미처 다루지 못한 뉴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결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일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이걸 하려는 모양인데요.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속화하면서
노동자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본격화한 건데요. 이미 이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자를 기업의 도구로만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제 현실화가 시작된 거죠.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본 부자 대통령의 부자 정권, 현재 내각의 평균 재산이 41억, 강남의 집들을 모두 보유한 정권이 노동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노동자는 도구나 수단쯤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64시간을 일하면 어떤 기분인지.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직접 해보고 정책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정권을 향한 비판을 막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로 야당 대표의 영향력 행사를 들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입을 막기 위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비판할 권리, 야당 탄압과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부가 되라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 듣기 거북합니까? 무능과 실정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을 막는다고 국민의 눈과 귀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바빠야 할 시간, 정치 탄압에나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하고 계십니다. 검찰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을 지시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임을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에 일치 단결해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